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노동의 미래죠. 인공지능, 즉 AI의 등장이 과연 우리에게 끔찍한 위기일지 아니면 오히려 해방의 기회가 될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무슨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시급한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3억.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네, 이게 바로 골드먼삭스가 예측한 건데요. 앞으로 10년 안에 AI, 자동화 때문에 위험에 처할 전 세계 일자리의 수입니다. 3억 개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무직, 소위 화이트 칼라, 전문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니까요. 세계 경제 포럼의 예측은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자그마치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안 그래도 다행히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고 해요. 하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순수하게 1,400만 개의 일자리가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AI라는 위협이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던 위기를 더 부채질하는 촉매제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제 시설을 외부의 일자리 상실 위협에서 우리 내면의 번아웃이라는 위기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정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에요. 밖에서는 AI가 내 자리를 위협하고 안에서는 끝도 없는 경쟁에 시달리다가 결국 다 타버리는 번아웃 위기에 처해 있죠. 이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철학자 한병철의 진단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는 우리가 과거의 규율 사회에서 지금의 성과 사회로 넘어왔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엔 넌 뭐 하지 마 라고 외부의 권위가 우리를 통제했다면 지금은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의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 내면의 야망을 자극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깨뜨리는데요. 성과 사회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을 착취하며 스스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기묘한 상황인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을 하나의 프로젝트나 기업처럼 경영하는 자기 개발의 사업가가 됩니다. 쉬는 것마저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재충전 수단이 되어버리죠. 이러니 그 끝이 단순한 피로일 리가 없죠. 결국엔 영혼까지 다 타버리는 극심한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도대체 우리는 왜 어쩌다가 이렇게 일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됐을까요? 왜 직장을 잃으면 마치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 걸까요? 이 표를 보시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를 우리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기는 지금의 생각이 사실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굉장히 최근에 생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동을 그저 생존을 위한 고통, 노예나 하는 일로 여겼는데 근대에 와서야 갑자기 인간의 본질이자 가장 신성한 활동으로 격상된 거죠.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인들만 해도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삶은 노동이 아니라 스콜레라고 불리는 여가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색하고 토론하는 그 시간에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진단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과의 관계가 뭔가 좀 잘못됐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어떻게 하면 노동을 생존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정책 전문가부터 경제학자, 심지어 IT 기업 CEO들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큰 아이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편적 기본소득, 즉 UBI인데요. 이건 간단해요.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생계 걱정 없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유가 생기겠죠? 다른 하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 UBS입니다. 이건 돈 대신 주거나 의료, 교육 같은 필수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죠. 사회 전체의 안정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큰 그림의 정책 논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현장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구체적인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 다들 들어보셨죠?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아웃은 줄이자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의 정규직 일자리를 두세 명이 나눠서 하는 직무 공유제도 있고,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플랫폼 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모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라는 낡은 틀을 깨려는 시도들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영국에서 대규모로 주 4일제를 실험해봤더니 직원 71%가 번아웃이 줄었다고 답했고 스트레스도 39%나 감소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회사 매출은 거의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도 좋고 회사도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단순히 일을 좀 덜 하는 것?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더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진짜 과제는 이거예요. 일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기는 것. 이건 사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사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고대의 개념, 스콜레를 다시 소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빈둥거리는 게 아니에요. 돈벌이와 상관없이 그 활동 자체가 좋아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의미 있는 활동을 말하는 거죠. 학자 에디스 홀의 이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노동이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시킨다면 여가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시민적 관계를 성장시킨다. 노동이 우리 몸을 살린다면 스콜레, 즉 여가는 우리 영혼을 살찌운다는 거죠.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깊이 관계 맺고 열정을 쏟을 무언가를 찾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고 나면 AI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내 일자리를 뺏어갈 위협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류를 이 지긋지긋한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고 시간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줄 바로 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가능성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정말로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여러분의 스콜레는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노동의 미래는 우리가 이 질문에 얼마나 진지하게 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계를 위해 뭘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진짜 살아있게 만드는가? 바로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세상을 상상하면서 말이죠.